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탐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한민국 미제 사건 시리즈 중에 하나 골라오셨죠. 네,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입니다. 연쇄 실종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 몇 명이나 네. 실종이 된 겁니까? 5명인데요. 5명.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김해와 부산 지역에서 부녀자 5명이 실종됐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실종 당시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네, 수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덤프트럭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를 만난 다음 실종됐는데 그 남성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만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고요. 그 남성을 실종 여성들이 다 만났어요. 네. 어. 그 직후에 다 실종됐습니다. 진짜 유력한 용의자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부르고 싶어요.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연쇄 실종 사건으로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이게 왜 미제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죠. 첫 실종이 벌어진 2006년 6월 10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이게 마지막 실종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실종. 예.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고 가장 최근 실종부터 먼저 2006년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경남 김해로 가는데요. 2006년 6월 10일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40대 여성 보험 설계사 A씨가 집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당시 현금 4천만 원 가지고 있었고 또 집에서 나온 지 30분 뒤인 이제 오후 7시쯤에 은행 현금 인출을 위해서 200만 원을 또 추가로 인출을 했습니다. 네. 이때 CCTV에 이 여성, 실종된 여성의 모습이 촬영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 A씨, 여성의 승용차가 철교를 건너서 어딘가로 가는 장면까지는 영상을 통해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자정쯤에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고 이후에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잡힌 다음에는 CCTV에 잡힌 다음에는 그냥 실종이에요? 아무 단서도 없이? 네. 가족들이 당연히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수소문 했죠. 그랬겠죠. 그래서 A씨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요? A씨가 덤프트럭 임대업을 하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좀 돈이 부족하다. 사업하려면. 그러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래서 500만 원을 빌려줬다. 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덤프트럭 임대업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걸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 A씨에게 덤프트럭 임대업을 제안한 사람. 해보라고 제안한 사람은 네. 바로 이 보험 고객으로 10년 넘게 알고 지낸 덤프트럭 운전기사 홍 씨였습니다. 아하. 네, 전부터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덤프트럭 보러 다녔다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들고 나간 아까 4천만 원, 네. 또 추가로 뽑은 돈 다 덤프트럭 사업에 쓸 돈이었다. 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그 남성 홍 씨 네, 바로 용의자로 지목됐을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경찰이 홍 씨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홍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A 씨 만나기로 했지만 네. 그날 약속 당일에 연락이 안 돼서 못 만났다. 못 만났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 외에 별다른 혐의점 찾지 못해서 일단은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실종 4일 만에 밀양시의 한 농로에서 A씨 승용차가 발견됐습니다. 사람은 아니고 승용차만. 네, 그렇습니다. 차 안에 있는 물건이 사라졌고요. 번호판도 떼져 있는 상태였어요. 또 누군가 장갑을 끼고 차 안을 훼손한 흔적도 있었고 네. 또 조수석 시트에서는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혈흔도.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4,200만 원 역시 차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차량이 발견됐으니까 그 네. 4일 동안의 어떤 그 이동 경로를 다 추적을 한 겁니다. 했겠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이 A씨 차에 동승자가 있었어요. 동승자가 바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홍 씨였습니다. 홍 씨 아까 불러서 조사했는데 네. 혐의 못 찾고 네. 풀어준 홍 씨? 네, 만나지 못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차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A씨가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승용차에 타고 있었고 예. 또 A씨 차가 철교를 건너서 갈 때도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시간 후에 그 차량이 철교를 건너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이때도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이 A씨는 없고 홍 씨 혼자 있었습니다. A 씨 차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돌아올 때는 A 씨는 아니고 홍 씨가 운전까지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혼자 A씨 차를
홍 씨가 운전해서 돌아온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네. 홍 씨가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홍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계속했죠. 네네. 하지만 경남 지역을 다 뒤져도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고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 혐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단서가 나왔습니까? 우선 피 묻은 옷인데요. 옷. 이제 세탁을 해서 홍 씨 주거지 빨랫줄에 널어놓은 바지가 있는데 네. 이 바지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아, 물론 이미 이제 빨았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 A 씨의 것인지 여부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건 사람 혈흔이 맞다는 국가수 감식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예. 또 이 홍 씨가 A 씨의 승용차를 혼자서 운전해서 돌아오기 전에 A 씨 휴대전화 배터리가 강제로 분리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홍 씨가요, 이 A 씨 차를 처음 만난 장소에 이제 둔 채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 일을 한 다음에 네네. 저녁 7시 30분쯤에 그 차량을 운전해서 이제 밀양의 한적한 농로로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해온 도구를 이용해서 번호판을 뜯어냅니다. 네. 그리고 또 보험 관련 서류, 물건 이런 거 다 태워요. 어. 그다음에 택시를 타고 돌아왔는데 이때 홍 씨를 태운 택시기사 진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나왔어요? 네, 그거 엄청나게 많은 단서를 잡은 것 같은데? 또 있어요. 이 홍 씨가 A 씨 실종 직후에 네. 자신의 여동생에게 비닐봉투를 건네주는데요. 그 비닐봉투에 현금 2,4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이 돈을 은행에 맡겼거든요. 네. 그때 은행 출납 직원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돈다발이 젖어 있었다. 돈다발이 젖어 있었다.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뭐 혐의가 굉장히 짙어 보이는데 네. 못 붙잡은 거예요?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네,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2006년 12월에 음. 한 시민이 제보를 했고요. 당시 울산에서 포장마차 하고 있던 홍 씨를 잡았습니다. 예. 근데 홍 씨가 변장도 하고 가명도 쓰고 또 대포폰에다가 다른 사람 명의 자동차 이용하던 중이었어요. 게다가 또 풍문에 따르면 이제 언제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쥐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뭐 사건 끝났네요. 네. 잡았고 단서 네. 충분하고. 근데 왜 미제가 됐습니까? 일단 다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미제 사건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홍 씨가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A 씨 차량을 내가 훼손한 건 맞다. 하지만 실종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경찰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추궁을 했죠. 아니 처음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알고 보니까 다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을 추궁했더니 만난 건 사실인데 사실 그 A 씨가 차에 열쇠 꽂아놓은 채로 어디론가 가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랑 같이 차 타고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번호판 떼고 차량 훼손한 다음에 버린 거다. 실종 사건인데 내가 의심을 받을까봐 네. 차량 훼손만 한 거다. 뭐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아니 다른 증거도 있잖아요. 피 묻은 네. 옷.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제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을 했더니 홍 씨가 좀 10분만 좀 시간을 달라. 그러더니 경찰한테? 갑자기 이제 그 후에 또 뭔가 얘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갑자기 괴한 얘기를 합니다. 어허. A 씨와 만나고 있을 때 괴한 3명이 습격을 했다. 그리고 나를 폭행하고 A 씨를 납치했다. 그때 흘린 피가 이제 바지에 묻어있던 것이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경찰한테 신고를 네.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조사받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 부분도 경찰이 따졌습니다. 예. 그랬더니 당시에 폭행당한 다음에 차에 멍하니 4시간 30분 정도 혼자 앉아있다가 차를 끌고 왔다. 경찰에 왜 신고 안 했냐? 경찰에 신고한다는 생각도 못했다.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주장 같은데요. 그렇죠. 경찰도 이런 주장 믿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 차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했어요. 예, 동의하에. 근데 그때마다 이제 믿을 수 없다, 거짓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겁니까? 저 연쇄 실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피해자 한 명 얘기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연쇄 사건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이 A 씨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네. 그랬더니 나도 비슷한 사건 당했다. 나도 비슷한 사건 알고 있다. 우리 가족이 피해자다. 이런 제보가 이어진 겁니다. 어떤 제보입니까? 네, 첫 번째 네. 이제 가장 먼저 발생한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는 2002년 3월 네. 김해에 살던 B 씨 어머니한테 식당에 일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이때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또 아들이 어깨 다쳐서 받은 보험금 합해서 4천만 원 현금이 있었습니다. 예. 이 돈 들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 돈 들고 나간 다음에 실종됐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B 씨 역시 일하면서 이 덤프트럭 기사 홍 씨와 알고 지냈고요. 또 역시 주변에 덤프트럭 사업을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A 씨 케이스랑.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2004년 6월 김해인데요. 네. 김해에서 실종된 C 씨.
아파트 담보금, 보험금 4,850만 원 가지고 집 나가던 행방불명됐습니다. 이 CC 역시 주변에 덤프트럭 사업한다고 덤프트럭 사업에 투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똑같네요. 네. 또 있어요. 2005년 1월 부산에 살던 D씨 네. 덤프트럭 사업에 5천만 원 투자했다고 주변에 말했는데 동업자 만들어 나간 다음에 실종됐습니다. 이 동업자 역시 홍 씨입니다. 홍 씨. 네. 모두 홍 씨가 용의자. 벌써 4명이에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2005년 9월 예. 김해에 살던 E씨. 네. 알파벳 E씨입니다. 은행에서 인출된 돈과 대출받은 돈 합해서 현금 3,800만 원 가지고 집 나간 다음 실종. E씨도 이제 처음 소개한 사건 실종자 A씨의 보험 고객이었다가 A씨 권유로 보험 설계사 일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A씨 소개로 홍 씨를 씨 알게 알고. 됐어요. 네. 게다가 홍 씨는요, 네. 이 E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 밥 먹으러 몇 번 가기도 했다거든요. 그래요. 네, 역시 E씨에게도 덤프트럭 사업 제안을 해서 얘기가 오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가지고 나간 현금의 액수도 비슷비슷하고 네. 홍 씨를 다 알고 있었고 뭐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현금, 덤프트럭 사업, 또 여성, 그리고 홍 씨 예. 공통점 많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요? 바로 이 실종된 5명 중에 4명이 비 오는 날 실종됐어요. 실종 당일의 날씨가 네. 비슷해요. 그럼 한 명은 뭐 다르지 않냐? 예. 근데 그 나머지 한 명도 실종된 날 원래 일기예보상은 비가 오기로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온 날입니다. 일기예보 빗나간 날이죠. 그래서 혹시 이거 비 오는 날을 범행일로 선택하고 준비한 거 아니냐? 왜 비 오는 날을요? 왜? 뭐 간혹 가다가 비 오는 날 범행 결의를 하게 되는 심리적인 요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비 오는 날 일단 통행인이 적죠. 사람이 적죠. 네, 그래서 목격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네. 그리고 또 방법에 따라서는 범행을 또 은폐하는 게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산 쓰고 다녀가지고 주변 그렇죠. 잘 못 봐요. 네, 또는 범인이 혹시 비 오는 날 일을 하지 않는 직업인가? 네,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굉장히 치밀한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또 실종 이후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이상한 전화 네. 어떤 전화요? 가장 마지막에 실종된 A 씨를 제외한 4명의 경우에요. 네. 실종 이후에 가족들에게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공중 전화를 이용한 거고요. 뭐 그냥 책을 읽는 듯한 무감정한 어떤 말투로 네. 실종자와 헤어져라. 실종자 스스로 집을 나갔고 현재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전화로. 그러면 이거는 실종이 아니라 가출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해서 혼선을 빚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녹음된 건 없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뭐 가족들이 녹음해놨든지 그런 건 전혀 없군요. 네. 없어요. 뭐 이 정도면은 저는 홍 씨 소행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요. 심증이 매우 강력하죠. 매우 강력한데요. 네, 하지만 홍 씨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또 경찰이 실종자 5명 모두 이제 생활 반응이 없으니까 뭐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또 전화 사용 내역도 안 드러나고 그렇죠. 사람 만난 것도 없고 하니까 가출이라면은 이제 생활 반응, 네. 즉 뭐 살아있다는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제 시신을 찾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한 구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홍 씨가 실종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살인 혐의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건 외에는 실종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네요. 더 이상 증거 찾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풀어준 거예요? 우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살인을 비롯한 이런 그 부분들은 적용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그 A 씨 차량 번호판을 훼손했잖아요. 차량 훼손. 네, 이 부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 후에 2009년에 출소했어요. 특별 사면으로. 네. 다행히 그 후에는 비슷한 사건이 나오지 않았죠. 그럼 이 사건은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실종 사건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에 재수사를 문의했습니다. 재수사 근거로 제시한 게 유명한 사건이죠. 2010년 부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배우 김민희 씨가 네. 주연한 영화 화차. 네, 그거에 모티브된 사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험금 범죄죠. 네. 자기 이름으로 이제 30억 규모의 이제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노숙인 쉼터에 있던 여성을 데려와서 살해하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목숨 그렇지. 끊은 것처럼 속이려 한 건데요. 예. 이제 살인죄는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살인죄에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사체입니다. 사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죽었다고 해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인하기 힘들어요. 예. 그 사건에서도 이제 피해 여성의 시신이 화장됐기 때문에 확실한 물적 증거인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정황 증거가 상당히 다양했고 모순되지 않았고 한 가지 방향을 가리켰기 때문에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고 재판부도 시신이 없지만 살인죄 유죄 인정하고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시신이 없는데도 이렇게 재판이 가능한 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가족들이 재수사해달라 문의를 한 거군요. 네, 이 사건- 용의자는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또 그 부산 시신없는 살인 사건하고 약간의 또 차이점은 또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흘러갈지는 좀 모르겠고 경찰도 지금 현재 재수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미제 사건, 김해 여성 실종 사건, 부산 김해인가요? 예. 기억을 하고 이 사건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해드리죠. 손소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